저희는 교실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학교처럼 선생님들이 본인들의 오피스가 있으신데 거기를 가서 저희가 직접 수업을 듣는 거여서 교실이 없고 모든 학생들이 다 스케줄이 다르다는 특징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넥지던 캐슬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족사관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번에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 진학하게 된 맹지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이게 궁금한 게 크게 세 가지예요. 1. 어떻게 들어갔느냐. 네. 2. 들어가서 어땠느냐. 3. 그 후의 진로들은 다 어떻게 됐느냐. 이 정도 궁금한 거거든요. 네. 일단 첫 번째, 초등학교 때부터 원래 공부를 잘했어요?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하던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왜요? 저는 초등학교 때는 공부보다는 운동 쪽을 더 많이 써가지고 알코올링 선수에서 경기 나가고 그랬던 전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더 주로 많이 했었어요. 그럼 몇 학년 때까지요? 저는 컬링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선수를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고 중학교 때는 그냥 취미로 하는 정도로 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때는 운동선수를 할 생각이 있을 정도로 운동을 많이 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언제 공부를 틀었어요? 공부로 틀기 시작한 건 아무래도 중학교 2학년 이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중학교에서 그냥 공부를 틀었다는 건 바로 틀었던 것도 아니네요. 네,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공부에 있어서 많은 선행을 하거나 심화를 하거나 그런 준비는 많이 못했겠는데요? 초등학교 때 제가 공부는 안 했어도 그래도 선행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축적이 됐나 봐요, 그게. 그래서 중학교 때 하니까 성적은 그래도 나오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최소한은 따라갔다 이거죠? 네. 그러면 중학교 때 운동을 하다가 공부를 틀었을 때 성적이 잘 나왔어요? 1학년 1학기에서부터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아무래도 공부한 만큼 안 나와서 내가 공부에 소질이 없나, 잘 못하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2학년 2학기 때부터는 정말 열심히 하는 만큼 그대로 성적이 나오고 항해곡선도 계속 그리니까 자신감도 붙고 그래서 더 공부가 흥미가 생기고 잘 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전형적으로 계속 성적이 좋아서 엘리트 코스를 간 케이스는 아니네요. 네, 그런 코스는 아니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그렇게 공부할 때? 처음엔 좀 많이 스트레스도 받고 힘들었는데 그쵸. 이게 그래도 꾸준히 열심히 하고 할 수 있다는 집념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성적이 오르는 걸 보고 쾌감도 느끼고 기분이 좋으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작은 성공 경험이 쌓여서 내가 예전에는 노력을 들였는데 안 올랐다가 이제 노력을 들이니 성과가 나네 라고 하면서 좀 더 열심히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민사고는 왜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2학년 때 민사고 선배가 저희 학교를 모교 방문 차원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학교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고 학교 커리큘럼 그리고 어떤 배움을 얻을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는 걸 보고 이 학교는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겠구나, 좀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막연하게 저기도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그때의 성적으로는 당연히 뭐 가기 힘들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2학년 2학기 때부터 공부를 좀 되게 잘하기 시작해서 3학년 1학기 때 잘 받고 시험을 민사고 생각할 수 있는 등수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부터 민사고 입시 준비를 시작하고 이렇게 민사고 면접을 보고 합격을 했죠. 그러면 민사고 준비를 할 때 그 전에 내가 뭐 주특기다 라고 할 만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공부를 잘하던 케이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신을 채우는 것도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사실 제가 내신이 엄청 좋진 않았어도 오래 이긴 했어가지고 1학년이랑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그냥 약간 A 턱걸이 이런 식이었고 2학년 2학기랑 3학년 1학기는 성적이 아예 좋은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사실 고등학교 입시는 ABC가 중요하지 성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가지고 내신 넣을 때는 만점으로 들어갔어가지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으나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되는 최소한의 A는 맞춰놨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같은 A지만 퀄리티가 높은 A를 받으면서 실력이 높아졌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대개 민사고 입시 준비는 어떻게 해요? 민사고 입시 준비는 사실 주로 학원을 많이 가긴 해요. 왜냐하면 면접이 굉장히 빡센 학교이기 때문에 민사고가 다른 특목고들에 비해서 1차, 2차 서류에서 보는 성적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는 무조건 오래이어야지 1차, 2차 합격한다 이러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B가 많아도 1차, 2차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3차 면접에서 이 학생들을 가리겠다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생이 아무리 성적이 안 좋았어도 기본적으로 지식이나 특정 과목에 대한 상상력, 지식이 풍부하다면 충분히 뽑아줄 의향이 있다 이래가지고 뽑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학생들이 면접 준비 학원에 많이 가는 것 같고 거기서 더 심화된 과정을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제 면접에서 심화 과정을 대답을 하려면 그 심화 과정을 어디선가는 배워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중학교 때 공부를 많이 하는 곳들에서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도 많이 하고 심화도 많이 하는 그런 곳에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아니면 그런 거 없이 그냥 차분히 했는데 내신이 좋아져서 3학년 때 면접 준비하는 학원만 간 건가요? 저는 사실 선행도 같이 하면서 영어 회화도 하고 라이팅도 가르치고 그런 학원도 다니면서 다양한 학원들을 많이 다니긴 했어요. 열심히 하진 않았어도. 그러면서 조금씩 기본적인 소양들을 채우고 그냥 열심히 준비하면서 내신을 챙겼고 면접학원은 3학년 1학기 때 딱 들어가서 그때부터 열심히. 그러면 1학기 때 시작해서 한 7, 8개월 열심히 빡세게 하고 그 전에는 기본적인 걸 배우긴 했지만 엄청 올인해서 하지는 않고 그 사이에서 내신을 좀 챙기기는 했는데 나중에 성적이 올라와서 이제 실력이 갖춰진 경우군요. 네. 그러면 민사고를 가고 싶은데 내가 만약에 중학생이야. 그런 학생들한테 어떻게 조언해주고 싶어요? 원래 공부하던 케이스가 아니니까 좀 더 그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일단 열심히 해도 성적이 잘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1학년 때랑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그랬으니까. 하지만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내가 여태까지 해온 게 있으니까 그래도 열심히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러한 집념으로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게 결실에 맺는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결국 그래왔으니까. 그리고 저는 열심히 하진 않았어도 어쨌든 학원을 예전부터 좀 다니면서 조금씩은 주워 듣고 배워 들은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언젠가는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있게 되더라고요.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수업을 들을 때.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좀 축적이 되고 자기 것이 되면 결국에는 점점 더 성적 혹은 뭐 공부하는 데 있어서 노하우 이런 게 많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희망적인 게 막판에 2학년 2학기 때부터 성과가 쭉 오른 케이스니까 네. 앞에 이제 인고의 세월이 있었군요. 1년 반 정도는. 네. 가니까 진짜 잘하는 애들이 많죠. 네, 정말 많죠. 한 학년에 몇 명이에요? 150명. 150명이에요? 150명 중에 이과는 몇 명이고 문과는 몇 명이에요? 저희 학년 같은 경우는 문과가 30명, 이과가 70명, 그리고 국제가 50명. 아, 국제가 50명이구나. 네. 국제는 해외 대학 진학을 목표로 아예 그렇게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죠. 네, 미국이랑 영국 같은 학교들 중심으로 준비하는. 어때요? 거기 생활? 인사고 생활이 사실 다른 일반 학교들이랑 엄청 다른 되게 특이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기숙사 학교이고 한 기숙사 안에 남자 여자 다 같이 있고 또 12층 식당이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 같이 막 얘기하고 놀면서 생활을 하거든요. 국내, 국제, 뭐 문과, 이과 상관없이 룸메이트도 그냥 섞여서 생활하고 섞여져서 그래서 다른 계열이라고 해서 안 친하고 그런 게 전혀 없이 다 같이 두루두루 친한 경향이 많아요. 그런 경향이 많고 학교 생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저희는 되게 학교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준비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침 6시에 기상을 해요. 무조건 6시에 일어나. 네. 6시에 기상 수업을 들으면 최소 6시 15분까지 깨서 아침기라는 걸 가야 돼요. 그래서 아침 기가 뭐예요? 1학년 같은 경우는 검도랑 태권도를 해야 되고 운동 2학년은 조깅 그리고 3학년은 아침 체조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 6시 반부터 7시까지 30분 동안 그걸 진행을 해요. 제가 만난 민족사관고등학교 친구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체력이 좋지 않거든요. 네, 맞아요. 실제로 체력이 늘어요? 네, 느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게 그쵸? 아침에 그렇게 아무리 힘들어도 매일매일 그걸 시키고 학교가 산이고 엄청 크다 보니까 매일매일 수업을 이동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체력을 단련시켜주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3년을 했더니 체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 네. 그럼 7시까지 운동을 한다며요? 7시까지 운동하고 방에 들어가서 이제 각자 개인 준비를 하고 딱 8시 2분까지 등교를 해야 돼요. 8시 2분? 네. 2분에서 딱 1초라도 넘기면 지각이어서 벌점을 2점씩 부여받거든요. 그래서 2분까지 등교를 하고 그때부터 학교 생활이 시작되는데 주로 일반 고등학교나 뭐 다른 자사고들 같은 경우는 교실이 있어서 교실에서 같은 반 학생들끼리 생활하는데 저희는 교실 개념이 없어요. 반 개념도 딱히 없고 왜냐하면 약간 대학교처럼 선생님들이 본인들의 오피스가 있으신데 거기를 가서 저희가 직접 수업을 듣는 거여서 교실이 없고 모든 학생들이 다 스케줄이 다르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같은 반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같은 행정반이 있긴 한데 그건 그냥 아침 조회 시간 한 번만 모여서 그냥 담임 선생님 얘기만 듣고 해산하는 느낌이고 아예 수업은 다 다르게 돼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반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우리 대학생들이 수강 신청해서 교수님 강의실로 가는 것처럼 각각의 선생님들이 자기 교실이 있고 네. 학생들이 아예 그럼 가는 거군요. 네, 수강 신청을 해서 직접. 그럼 고교 학점제랑 거의 다를 바가 없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가 신청한 과목들이 있으면 그 과목대로 시간표가 짜여지면 네. 그대로 그 시간에 수업을 들어가고 수업을 듣고 그러는데 중간에 막 공강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동아리 시간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만 하지 않고 쉬고 좀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시간을 좀 많이 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들어보면 국제반 학생들 때문에라도 그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네네. 생각보다 그런 액티비티 활동이 좀 있군요. 네. 그러면 8교시까지 끝나면 몇 시예요? 8교시까지 끝나면 5시 반. 그리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는 7시부터 이제 자습 시간이 시작이 되는데 1자습 시간이 7시부터 9시, 10시부터 12시가 2자습 시간이에요. 그리고 9시부터 10시까지는 하담 선생님께서 학생들이 제대로 잘 있는가 이런 거 확인해 주시는 시간이고 10시까지는 좀 쉬는 시간 이런 개념이라서 애들끼리 방에서 놀거나 뭐 식당에서 놀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때 그 외의 활동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벌점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거의 강제적으로 공부나 동아리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나타났죠. 그럼 12시까지는 무조건 일정이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12시 이후부터는 1, 2학년들은 반드시 방에 들어가야 되고 3학년들만 자습실에서 공부를 2시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을 해준 방침이 있었어요. 그러면 민족사관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뭐가 제일 좋았어요? 제일 좋았던 거는 기숙사 생활이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함께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좀 자유롭긴 하죠. 네, 부모님 간섭에서 조금 벗어나서.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힘들면서도 좋았던 게 기숙사 생활이기도 하고 학점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좀 자유롭고 그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뭔가 고등학교 가기보다는 대학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방법을 터득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훨씬 좋았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기숙사는 한 방에 몇 명 들어갔어요? 한 호에 방이 2개가 있고 각 방마다 3명씩 있어서 한 호에 6명이 같이 생활하고. 그러면 한 공간에 6명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완전 단체 생활이네요. 네. 그러면 민사고 다니면서 뭐가 제일 안 좋았어요? 안 좋았다기보다는 좀 힘들었던 거는 아무래도 잘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원하는 대로 성적이 잘 안 나와요. 이게 내신이. 이게 특히 학생 수가 엄청 적어서 1등급이 없는 과목도 있거든요. 이게 애들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굉장히 등급을 받기가 힘들어서 굉장히 그런 것 때문에 힘들었었고. 학생들이 열심히 하고 내신을 따기 어렵다. 그래서 생기는 부담감이 있다라는 게 이제 제일 힘들었던 거네요. 그러면 거기서는 주로 수시로 가요? 정시로 가요? 저희는 거의 대부분이 수시로. 그렇죠. 왜냐면 내신이 그렇게 좋게 나오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수능 준비를 하려면 좀 많이 힘들어서 다른 일반고 같은 경우는 과목들이 수능이랑 유사하고 그래서 내신이고 수능이라고 말하는데 저희 학교는 과목들이 막 AP 과목이나 막 대학 과목들 이런 걸 많이 가르쳐가지고 그래서 수능을 하려면 수능과 내신을 병행해야 된다 부담감이 있어서 그런 거에 있어서 애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게 더 어렵고 다양한 과목을 가르치려면 수능이랑 달라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과정인 것 같기는 해요.